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보기, 이번 주는 484호입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배경 때문에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박영수 특검 사무실, 저희 시사인 부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스를 마련해서 이곳에서 이제 김현희 기자가 앞으로 또 100일 동안 이곳에서 취재를 할 거고, 저희 기자들도 좀 이곳에 좀 자주 들락날락 할 텐데요. 아무튼 겸사겸사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촛불을 들고 있고 갈림 표시가 있고요. 그래서 제목은 길을 묻다입니다. 아무튼 촛불 이후 과연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청관율 기자가 보통 요즘 이제 언론을 보면 이제 그 원로 학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원로 학자분들의 그런 고견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소장 학자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원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그리고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 민주연구소 교수 두 분으로부터 그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국이 진행되고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박원호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학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선두주자입니다. 정한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가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개헌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반기문 현상 관련된 이야기, 또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어서 청관율 기자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로서는 일독을 권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혜원 기자와 신한슬 기자는 지난 그 한 주 있었던 청문회 주요 요점, 놓치기 아까운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김현희 기자는 이따가 그 우병우 수석 좀 추적기를 뒷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치팀의 김동인 기자는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커버 스토리가 좀 준비가 됐고요. 이번에 지면에 담았습니다. 옆에 지금 이제 김현희 기자 나오셨는데, 김현희 기자 관련돼서 김현희 기자한테 우병우 수석 추적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병우 수석 전국적으로 좀 몇 군데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찾아간다는 데가 강릉 무슨 아파트를 제보를 받고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제보 내용이? 지난주 화요일 날 찾아갔었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라고. 주식 갤러리. 그곳에 오전 11시쯤에 우병우를 봤다는 제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보 내용이 굉장히 상세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 비슷한 사람을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우병우를 봤다라고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제보를 입수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서 비교적 믿을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강릉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릉으로 갔고, 이게 저희가 이제 추적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법률가이고, 이런 법률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피하는, 약간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법꾸라지라고 좀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거의 보름 가까이 잠적 상태여서 지난주에 이제 김현희 기자가 이런 제보를 받고 강릉으로 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가봤더니 어땠습니까? 우병우 수석 보셨나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못 봤고요. 그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와 있어서 그 동에 그 호에 갔는데 거기는 젊은 부부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신생아를 키우시는. 그래서 거기는 아닌 걸로. 제보자 만나셨죠? 그렇죠. 제보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에 강릉에서 자기가 우병우를 봤다는 제보자를 어떻게 수소문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분이 처음
하시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지인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헤어질 쯤에는 결국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게 그걸 봤다는 지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약간 해프닝성이 있었네요. 예, 근데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좀 초반에 유명했던 주식 갤러리에 올라왔었던 구체적인 제보와 관련되었고 그 이후에 한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집도 한번 가봤죠. 좀 어땠었나요? 집은 아직 역시 집에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나요? 예, 제가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가봤는데요. 2주간 그 집에 왕래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게 거기 가서 저희 기자들은 소칭 뻗치기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기다리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2주간 무작정 기다리기를 한 기자를 만나서 그 기자가 그 2주 동안은 이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과 아주 가까운 장모 집도 한번 찾아갔었죠? 예, 뭐 아주 가깝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차로 한 10분 거리인데요. 거기 굉장히 그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였고요. 그래서 뭐 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된 보통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항상 앞쪽에 사전 차단을 하고 앞쪽에 또 현관문도 이제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 건데 담도 굉장히 높고 근데 좀 우리 김현희 기자가 약간의 이제 뭐 주요 취재원을 통해서 이 장모 집에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나요? 그 주변에 이제 탐문 취재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안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방금 전에 집 밖에 나가는 거를 봤다라는 분을 만났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떠나고 5분 뒤에 그분한테 명함을 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떠나고 5분 뒤에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런 제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김 기자가 어찌됐든지 간에 아들의 행방을 확인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국회 쪽에도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그 집과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장모랄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저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갔다가 입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록 이제 아들은 보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알렸지만 약간 좀 현장 출동하는데 약간 좀 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12월 14일쯤에 이제 손혜원 의원실에서 들어온 또 제보를 확인하러 전남 무안까지 또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저기 전남 무안에도 다녀왔는데요. 그 전남 무안에 있는 한 펜션에 그 청와대 직원들도 자주 찾고 우병우 수석도 즐겨 오고 그래서 지난 여름 휴가를 보냈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펜션이 지리상 굉장히 은신하기도 좋은 곳이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저희 최순실 사진을 최초로 찍은 조남진 기자 조남진 선배랑 같이 가게 됐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거기가 확실히 외부로부터 시선도 차단이 되고 도로의 마지막 끝에 있는 곳이고 주변에 인가도 드물어서 숨기에 알맞은 곳이라고는 보였지만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있지는 않았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주변 시선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인방, 문고리 3인방도 뭐 거기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제보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펜션이 바로 바다랑 마주하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바로 가까이까지 펜션에 가지 않으면은 누가 있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5차 청문회 날짜 이제 이번 주 22일로 잡혔고 그때 이제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또 안 나오면 이제 큰일이니까 출석 요구서를 일주일 전에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관이 이제 가족에게 이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딸이 한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 대학교 기말고사 현장에 이제 기말고사를 본다고 해서 입법조사관이 한번 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기자도 그 같은 이제 봤는데 그 실제 딸을 그래서 우병수 딸을 만났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대강이라 가지고 한 100여 명이 시험을 보는 강의실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의 딸의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무작정 이제 시험 보고 나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그 우 전 수석 딸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 학생이 시험을 보러 왔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시험을 보러 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만나지는 못. 네. 근데 이제 마침 국회 입법조사관이 이 대학교로 가는 도중에 우병우 전 수석한테 이제 국회 특위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요구서를 문자로 받겠다라고 해서 일단 특위에서도 문자로 이제 보내서 어떤 좀 강제성은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2일 날 우병우 수석 청문회 또 출석을 하는데요. 이번 청문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희 기자 지금 이곳 특검에서 앞으로 또 이제 한 100여일 가까이 또 취재하면서 고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좀 특검 이면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진척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저희가 좀 브리핑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 외에도 이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좀 볼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IT 분야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를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외에도 저희가 좀 다양한 읽을거리를 또 뭐 2016년 영화판에서 여성 영화의 악진한 한 해 관련돼서도 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484호에 담았고요. 이번 호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 정도 항상 앞서서 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감하는 호가 저희로서는 매거진 입장에서는 송년호입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뭐 최근에 뭐 최순실 사건, 박근혜 게이트, 촛불부터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사건까지 저희가 좀 청정리하는 약간 특별한 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여기 독자 여러분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 484호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미리 보기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 편집국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